네, 안녕하세요. 저 21대 총선 당선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대전 유성구 갑에서 재선에 성공하신 조승래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승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총선 끝난 지 한 일주일 좀 넘었습니다. 재선에 대한 소회와 시당위원장으로서 총선 과정에서 느끼신 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예, 이제 무엇보다도 저의 4년에 대해서 우리 유성 구민 여러분들께서 좋게 평가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4년간 일을 시켜봤더니 잘하더라. 그래서 앞으로 4년을 더 맡겨도 되겠다라는 저에 대한 신임을 다시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저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제가 4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주권자 여러분들께서 결재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결재를 해주셔서 제가 4년간 더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으로서 대전 지역 7석 전부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에게 지지를 해주셔서 7명의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거는 무엇보다도 허태전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이 2년 전에 다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일을 맡겨줬더니 조금 잘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7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허태정 대전시장, 5개 구청장과 함께 일을 좀 잘 해달라는 요청이 있은 것 같고 특별히 세 곳의 원도심의 원외 인사들이 미래통합당의 현역 의원들과 맞대결을 통해서 승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 그것을 민주당에게 크게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일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각오를 하게 됩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거를 많이 치러보셨잖아요. 근데 7석 전석 석권을 하셨는데 언제쯤 이렇게 전승을 할 것 같다 좀 감이 오셨습니까? 저한테 이제 우리 이제 강재일 기자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항상 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저한테도 질문을 했지 않았습니까? 목표가 몇 석이냐. 그래서 저는 그때 항상 4 플러스 알파다라고 대답을 제가 언론인들에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알파가 저는 3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석을 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대전 시민들께서 주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이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진행되면서 3월 한 하순경을 전후해서 민심의 흐름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이제 상당히 흐름이 좀 모이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상대적으로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에 대한 특히 다 현역 의원들 아니었습니까? 그 현역 의원들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그분들이 그 전에는 다 또 구청장을 했던 또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구청장, 국회의원 통해서 뭐 길게는 뭐 한 10여 년, 짧게는 뭐 한 7, 8년 정도의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서 그 원도심의 낙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그분들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제 그런 여론이 좀 형성된 것으로 저는 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정말로 가능하겠다. 4 플러스 알파에서 그 알파가 3이 돼서 7석 전체를 다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러나 이제 끝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안심을 할 수도 없었고 또 그렇게 그런 희망을 좀 가졌을 뿐이지 그게 뭐 확신으로 사실은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투표를 앞두고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인 거죠. 그래서 저도 중구, 동구, 대덕구에 가서 저도 지원 유세를 했고 중앙당 차원에서도 화력을 좀 집중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의 선택을 받게 된 것 같고요. 그 시민들의 선택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에 대한 또 실망도 좀 작용한 것이고 해서 그것이 어떤 게 보다 더 큰 건지는 그거는 좀 상황을 좀 더 진행을 좀 해봐야 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희망은 있었습니다만 확신은 사실은 없었다. 확신은 없었지만 기대는 점점 커졌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시당위원장의 입장에서 민주당이 충청권에서 28석 중에 20석을 가져가고 대전에서는 7석 전체를 가져가면서 민주당의 권한도 커졌지만 그만큼 책임도 커졌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뭐 세종의사당 설치도 있고 대전 혁신도시, 충남 혁신도시 이런 현안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을 그 막중한 책임감이 따른다에 대한 입장을 좀 이렇게 밝혀주십시오. 예, 그 이제 충청권 최대 현안이라 한다면 아무래도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가 될 것입니다.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근거가 만들어졌으니까 실제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하고의 이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정을 위한 절차를 좀 착수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혁신도시 지정하자는 이유가 뭐 그냥 혁신도시만 지정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추가로 있을 공공기관 이전 그거는 저희 당에서도 공약을 걸었고 이해찬 대표께서도 수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총선 이후에 그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 공공기관을 우리가 어떻게 유치하느냐가 이제 보다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그 4월 10일 날인가요? 4월 9일 날인가요? 그때 그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두 분이 다 오셔서 공공기관 이전에 그 대전권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대로 저희 당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세종시를 그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나가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수도의 완성, 그 다음에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이 쌍끌이가 충청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당면한 이 위기도 극복을 해야 되지만 코로나 이후로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가치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대전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대전이 그동안 표방했던 바들 예를 들면 그 이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그 4차 산업혁명 특별시는 그것 자체가 혁신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거점을 만들자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혁신 성장, 혁신 산업들이 갖는 의미가 되게 커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대전시는 정말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최적의 도시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집중과 그 도시화 보다는 분산과 균형 발전의 가치가 코로나 이후는 더 중요하게 저는 가치로 부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혁신 도시 그 갖는 의미가 더 클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대전이 이제 바이오메디컬 규제개혁 특구로 작년에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결국 바이오 산업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치료제뿐만 아니라 백신도 그렇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 세계적 감염병이라는 게 거의 5년에 한 번꼴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이오 산업의 육성이라는 거는 국가 전략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잘 보여줬지 않습니까? 뭐 진단 키트가 그 잘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K 방역이 WHO 등으로부터 국제 표준으로까지 인정받는 것이 그런 의미일 텐데 이렇게 이제 그 혁신 도시를 통한 균형 발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통한 혁신 성장 그리고 바이오 메디컬 규제개혁 특구를 통한 바이오 산업의 육성 이 3자가 저는 코로나 이후에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보고 있는데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데가 대전이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허태정 대전시장과 함께 대전을 그렇게 혁신 도시로서의 대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서의 대전, 바이오 메디컬 특구로서의 대전 이렇게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긴밀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혁신도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좀 있으면 이제 혁신도시 시즌 2 정책이 시작될 텐데 대전에 적합한 공공기관 이렇게 그 의원님께서 보시는 기관이 좀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명칭을 밝히지 않더라도 어떤 분야의 뭐 그런 기관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이제 그 대전이 갖고 세 가지 가치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뭐그 균형 발전의 측면, 그다음에 그 혁신 성장의 측면에서 또 바이오 메디칼 측면에서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린 것하고 그다음에 그 대전이 가지고 있는 산업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 여건 그리고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될 방향 이것을 놓고서 우리가 어떤 기관과 어떤 기관을 유치했을 때 대전을 위해서도 좋고 국가 전체적으로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한 그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지금 이제 좀 준비를 좀 열심히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정한 분야나 특정한 공공기관을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 다만 그런 가치에 기반해서 잘 준비하고 이 논리를 가지고 저는 그 해당 공공기관 또 중앙부처를 저는 설득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같이 야 우리 그 뭐 그동안 소외받았고 했으니까 홀대 했으니까 좀 줘. 이렇게 무슨 우리가 뭐 적선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이 아니라 당당하게 대전의 미래 비전이나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비전을 가지고 저는 해당 공공기관과 중앙부처를 설득을 해야 된다. 당당하게 또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달쯤 이렇게 정책이 발표가 그거는 이제 그 중앙에서의 공공기관 이전의 이제 가시화 되는 것과 이제 스케줄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뭐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예. 재선 의원이 되셨습니다. 어깨가 더 무거워지셨는데요. 보통 재선 의원에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당에서의 역할도 중요해질 텐데 보통 재선 의원 하면 그 원내 수석 자리도 있고요. 상임위원회 간사 자리 또 나아가서는 드물지만 상임위원장 자리도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욕심을 내고 계신지 솔직한 신경을 그건 뭐 제가 욕심을 부려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간사는 이미 이제 교육위원회 간사를 제가 2년간 했기 때문에 또 간사 역할을 더 할 수 있을지 그건 좀 모르겠고요. 이제 다른 이제 당직이나 원내직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예를 들면 대표가 우리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8월달에 전당대회를 하게 되는데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가 교체되면 그 이후에 이제 당직에 관한 개편들이 이런 진행이 될 거고요. 원내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내대표 선출이 되면서 그것도 원내직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대전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우리 유성의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냐. 그게 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전이 갖는 여러 가지 가치들 또 유성에 주어지고 여러 가지 현안들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고 그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위치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총선 정국 과정 속에 많은 공약을 하셨는데 애착이 가는 공약 반드시 해결하겠다 한 세 가지 정도. 예, 그 가장 크게는 유성 온천지구가 그동안 많이 좀 쇠락이 되기도 했고 과거에는 이제 온천이 관광지구이자 그다음에 그 휴양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유흥 시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던 것이 온천 관광이라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는 약간 좀 이 양상도 좀 다르게 바뀌면서 온천 지구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것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가 관광지이자 주거 지역이자 또 상업 지역이자 이렇게 이제 복합된 지역으로 변모가 돼 있습니다. 유성 온천 지구가. 그래서 이 특징을 살려서 유성의 온천 지구를 한 단계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는 안 될 것 같고 해서 제가 그 작년에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제 온천 관광지구라는 사업을 입안을 했고 그걸 정부 예산으로 제가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냥 유성에 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저는 뭐 제가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반드시 우리가 그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따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따내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한 180억 이상의 돈이 그 온천지구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온천지구가 좀 현대화되면서 국제화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서
온천지구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그게 가장 큰 공약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우리 유성 지역에 있는 그 좋은 자원들이 있어요. 온천 말고 예를 들면 수통권이라는 아주 좋은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통권이 쭉 넘어가면 그 성북동에 그 좋은 그 숲 자원이 있고 방동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어떻게 그 관광단지로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고, 제가 작년에 산림청하고 교육 문화 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것들을 산림청과 같이 논의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대전시 교육부, 대전시 교육청, 유성구 이렇게 이제 5자가 모여서 거기를 이제 숲의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이제 특구 개념으로 만들자라는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건 유성구 전체의 비전과도 관련돼 있는 건데, 유성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이제 연구개발 특구가 있어서 좋은 그 R&D 성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사업화되기도 하고 또 실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나 충남대 같은 좋은 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개발의 성과와 좋은 인적 자원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사업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개념을 이렇게 좀 바꾸고 싶어요. 유성을 이제 미래로부터 온 도시, 그러니까 미래를 보여주는 도시. 그걸 좀 만드는 게 유성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성에서 만들어진 좋은 그 R&D의 성과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도 유성에 와가지고 실증하고, 그러니까 실증을 한다는 것은 실증을 통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그걸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보완을 하려면 우수한 그 연구자들이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성은 최적지죠.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글로벌 테스트베드,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만들겠다. 뭐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미래의 시범 도시로 만들겠다. 유성을. 그렇게 해서 유성에서 좋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들이 한번 실험되고 실증되고 사업화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 근데 그게 이제 가장 큰 비전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향한 노력들을 좀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총선이 끝났습니다. 지역구분들 많이 이제 지역구분들 감사하시죠? 대선 이렇게 그럼요. 예.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제가 그 선거 직후에 이제 아침 저녁 인사로 또 감사 인사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기관 단체들도 방문해서도 인사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일이 다 찾아뵙지 못하고 또 그렇게 인사를 또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또 그렇게 인사를 못 드리긴 합니다만, 유성 구민들이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로 저에게 주신 그 구민들의 뜻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열심히 일했고 앞으로 4년은 더 열심히 일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유성 구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국회의원, 오히려 그 국회의원 좀 잘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4년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계속 사랑해 주시고 또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는데 마지막 답변처럼 해주셔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조승래는 앞으로 이런 정치인이 되겠다. 어떤? 예, 저는 그 4년 전에 출마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러니까 성실한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 게으른 국회의원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국회의원, 그리고 그러니까 막 말싸움보다는 일을 하는 국회의원. 성실한 국회의원, 일하는 국회의원을 위해서 제가 4년간 노력을 했고, 이제 앞으로 4년간은 성실하고 일하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성과를 내는 성과를 내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게 4년 임기를 더 시작하면서 갖는 하나의 더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제 스스로의 약속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